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조경란 씨. 올해 66이세요. 퇴직하기 전까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분인데요.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하십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걱정이 되셨던 건 요즘 들어 부쩍 깜빡거린다는 거였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아까 뭘 하려고 일어났는지 자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혹시 치매 초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조경란 씨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의외의 곳에서 도움이 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름철이면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보랏빛 채소, 가지였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가지가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가지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채소가 우리 뇌와 혈당, 혈관, 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숨은 보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지를 드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고치시기만 해도 같은 가지를 드시고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가지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그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가지는 거의 물이잖아. 영양가가 뭐가 있겠어?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지의 91% 이상이 수분이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가지가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건 알아도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물이 많다고 영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큰 오해입니다. 가지의 진짜 가치는 그 보랏빛 껍질 안에 숨어 있거든요. 가지 껍질의 진한 보라색,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건 나스닌이라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 고유의 보랏빛을 만들어내는 색소인데요. 이게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스닌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층을 직접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이 막이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나스닌은 이 막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스닌에는 철분 킬레이팅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철분이 적당히 있으면 좋지만 과하게 쌓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뇌에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나스닌은 이렇게 과잉된 철분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뇌 안에서 녹슨 못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까 조경란 씨 이야기로 돌아가면 조경란 씨처럼 요즘 들어 부쩍 깜빡거리신다는 분들이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지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하나를 더 갖추시는 셈이죠. 게다가 나스닌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보다 약이 3배나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항산화 과일의 대명사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지 껍질의 나스닌 함량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블루베리 한 팩에 10,000원 가까이 하는데 가지는 한 봉지에 2,000원도 안 하잖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가지를 이길 채소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실수예요. 가지는 기름에 볶아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지가 기름을 잘 흡수하니까 볶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 요리에서 가지를 기름에 많이 볶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하지만 이게 건강에도 좋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한정아 교수 연구팀이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팀은 가지를 3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비교했습니다. 끓이기, 전자레인지 조리, 그리고 찌기. 각각 시간대별로 나눠서 항산화 성분의 변화를 추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평소 먹는 생가지 100g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은 약 271마이그램이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가지의 항산화 성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끓이기부터 보면 가지를 물에 넣고 끓이자 클로로겐산이 최소 44%에서 최대 92%까지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사라진 거죠. 끓이는 물 속으로 녹아나가 버린 겁니다.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찌기로 조리했을 때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로로겐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지를 쪘을 때만 유일하게 항산화 성분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19배까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찌는 과정에서는 물이 직접 식재료에 닿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갈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열에 의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세포 안에 갇혀있던 클로로겐산이 밖으로 나와 우리가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지를 볶거나 끓이시면 맛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산화 성분은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같은 가지를 드시더라도 쪄서 드시면 볶아 드실 때보다 핵심 영양소를 15배에서 19배나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걸 알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지볶음만 해 먹었거든요. 충남 논산에 사시는 하정우 씨, 올해 71살이세요. 전기기사로 평생을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좋아하시면서도 늘 기름에 볶아 드셨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가지찜으로 바꾸셨는데 2달쯤 뒤 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된 걸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가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조리법을 바꾼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의 질이 달라진다는 건 분명해요. 자,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내려오는 습관인데요. 가지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식감이 질기다거나 입에 안 감긴다는 이유로요. 어떤 분들은 반찬을 만들 때 껍질을 칼로 쭉 벗겨내시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지 영양의 거의 전부를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스닌 기억하시죠?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고 과잉 철분을 제거하는 그 성분이요. 이 나스닌은 가지 과육이 아니라 껍질에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보라색이 진할수록 나스닌 함량이 높고요. 껍질을 벗기시면 이 핵심 성분을 대부분 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스닌이 암세포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나스닌을 간암, 대장암, 유방암 세포주에 처리했더니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공격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세포 실험 단계의 결과이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확정짓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적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천연 성분이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채소 껍질에 들어있다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지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오히려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식감이 걱정되시면 얇게 썰어서 찜이나 무침으로 하시면 우리 같은 세대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가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가지는 물만 많고 영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과잉 철분을 제거하는 나스닌이 풍부한 채소였습니다. 둘째, 기름에 볶아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볶으면 핵심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거의 사라지고 오직 찌기만이 이 성분을 보존하고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셋째, 껍질을 벗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껍질에 나스닌이 집중돼 있으니 벗기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시는 거였죠. 이제 오해를 바로잡으셨으니 가지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내용이에요. 먼저 혈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약 32%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뭘 먹을 때마다 혈당이 얼마나 오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지가 혈당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지의 혈당 지수,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가지의 혈당 지수는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흰쌀밥이 약 73, 식빵이 약 75예요. 가지는 이에 비하면 정말 낮은 편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 속 클로로겐산이 우리 몸에서 매우 독특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소장에서 알파글루코시다아제라는 효소가 이걸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우리 혈관 안에서 포도당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면 혈당이 확 치솟겠죠. 그런데 클로로겐산은 바로 이 효소의 작용을 늦춰줍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메커니즘은 일부 당뇨약이 사용하는 원리와 비슷해요. 잠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가지가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다만 우리 식단에서 가지를 꾸준히 활용하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갖추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하정우 씨도 식사할 때 가지찜을 밥보다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 됐다고 하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기도 하니까요. 가지가 일석이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혈당 관리를 위해 가지를 활용하시려면 우리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이나 면을 드시기 전에 가지찜이나 가지 무침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가지 속 클로로겐산과 식이섬유가 우리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이건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전혀 안 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가지는 100g당 열량이 약 17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인 걸 생각하면 가지는 배를 채우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거의 없는 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가지 속 클로로겐산은 체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이미 흡수된 지방의 분해도 촉진합니다. 식약처에서도 클로로겐산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한 바 있어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에 대해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한 클로로겐산의 약 31% 가까이가 소장에서 다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할까요? 대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의 성장을 돕고 나쁜 균의 비율은 줄여주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의 기초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당뇨, 비만, 심지어 우울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장 건강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의 물렁물렁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알고 있어요. 그 물컹한 느낌이 입에 안 맞으시다고요. 그런데 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드러운 식감이 오히려 큰 장점입니다. 가지의 섬유질은 대부분 수용성이에요. 단단한 섬유질이 아니라 부드러운 섬유질이라는 뜻인데요. 이 부드러운 섬유질이 장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해줍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지를 찜이나 무침으로 꾸준히 드시면 장이 편안해지실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장 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거친 채소보다 가지처럼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진 채소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시장 반찬 가게를 하시는 김복자 씨, 올해 69이세요. 오래 서서 일하시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지찜을 반찬으로 만들어 직접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가지찜을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시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오래 참고 일하시느라 식사도 불규칙하셨고 찬 것도 많이 드셨고요. 그래서
장이 약해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현미나 잡곡처럼 거친 섬유질은 오히려 장에 자극이 될 수 있는데, 가지의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질은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변비를 개선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가지가 더 맞는 채소인 거예요. 게다가 가지 속에는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어요.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심한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폐렴 위험이 약 4.2배, 뇌졸중 위험이 약 2.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입속 건강을 챙기시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가지를 어떻게 드셔야 이 모든 좋은 성분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지를 고르실 때요, 색이 진한 걸 고르세요. 밝은 보라색보다 짙은 검보라색 가지가 나스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꼭지 부분도 살펴보시는데요. 꼭지가 싱싱하고 가시가 뾰족한 게 신선한 가지예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셨을 때 탄력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조리는 찌기를 기본으로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기가 클로로겐산을 가장 잘 보존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가지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1m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고요. 찜기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젖은 면포를 깔고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센 불에서 4분에서 6분이면 됩니다. 4분이면 약간 꼬들한 식감, 6분이면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가지는 수분이 많아서 면포 없이 바로 찜기에 올리시면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질척거릴 수 있어요. 면포를 깔되 마른 면포는 콩가루나 양념이 들러붙으니까 젖은 면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꼭지를 잘라서 바로 버리시는데요. 가지 꼭지에도 안토시아닌과 페놀 화합물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꼭지를 반으로 갈라서 함께 쪄 드시거나 말려서 차로 우려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지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가지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약간의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찐 가지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뿌려주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클로로겐산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베타카로틴 흡수까지 잡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가지가 찬 성질이라 몸이 차가운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가지의 찬 성질이 여름철에는 몸속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수족냉증이 심하거나 체질이 냉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를 드실 때 생강을 함께 곁들이시면 돼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가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말린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생생강보다 훨씬 강해지거든요. 가지를 쪄서 드실 때 생강 몇 쪽을 얇게 썰어 함께 찜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를 차로 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깨끗이 씻은 가지를 꼭지째 길게 잘라서 건조기로 말리시거나 여름철에는 채반에 놓고 하루 정도 바짝 말려주세요. 말린 가지와 편생강을 물에 넣고 센 불에서 5분 끓인 뒤 약불로 줄여 10분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라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물에 잘 녹아나와요. 다만 말린 가지는 바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가 수분이 워낙 많은 채소라서 말린 후에도 실온에 놓아두시면 며칠 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지를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나스닌이 과잉 철분을 제거하는 킬레이팅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지만 이미 철분이 부족한 빈혈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철분 수치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빈혈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지를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요. 피부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에는 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셋째, 생가지를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간혹 과채 주스에 생가지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생가지 속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물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어서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찌거나 볶거나 구우시면 솔라닌은 분해되니까요. 넷째, 몸이 냉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강을 곁들이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가지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처음에 조경란 씨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조경란 씨는 그 후로 매일 가지찜을 한 접시씩 식탁에 올리신다고 합니다. 껍질째 쪄서 들기름 한 숟가락 넣고 간장 살짝 뿌려 무치시는 게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하세요. 3달쯤 지나니까 혈당도 안정되시고 예전만큼 깜빡거리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지는 물채소가 아니라 우리 뇌와 혈관을 지키는 보랏빛 보호막입니다. 기름에 볶지 마시고 쪄서 드시면 항산화 성분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게 다 거기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세대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지 한 봉지만 사오세요. 2,000원도 안 되는 투자로 뇌도, 혈당도, 장도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집에서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이웃분들께 한번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내일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